유닛 방식 중에서 단일 덕트, 이중 덕트가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고 그 이외에 각층 유닛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각층별로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닛이라고 그러면은 자꾸 유닛 나오는데 공조 장치, 공조 설비를 유닛이라고 한다 그랬죠? 네. 각층별로 공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각층 유닛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멀티존 멀티존 유닛 방식이 있어요. 멀티존 존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멀티존 이게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특수한 경우에 이걸 사용합니다. 특수한 경우에 그래서 각각 그 그림이나 형식이 어떻게 되는가 간단한 특징을 설명하고요. 그 전에 외기냉방이 이제 서서히 이 용어가 등장돼요. 외기냉방 바깥고기로 냉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제 공기 방식을 사용하면은 공기로 공부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단일 덕트, 이중 덕트, 여기 나와 있는 각층 유닛 방식, 멀티존 유닛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아무튼 조절된 공기를 보낸다. 공통적인 건 뭐예요? 조절된 공기를 보낸다. 이거죠? 어디서 조절해요? 기계실, 동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조절해요. 완벽하게 조절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온도만 냉풍, 온풍 해가지고 미세하게 섞어 쓰는 것은 알아서 섞어 써라 그러는 거예요. 이중덕트하고 비슷한 구조가 각층하고 멀티존이에요. 이중덕트의 어떤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왜 그런 방식이 생겼는가 그렇게 이제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림만 보면 조절된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 공기 방식이고 결국에는 냉풍도 필요할 때가 있고 온풍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네. 주로 겨울철에는 온풍 위주로 가는 것이고 여름철에는 냉풍 위주로 가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냉풍과 온풍이 온도 차이가 평균적으로 4도에서 6도 정도 차이밖에 안 돼요. 기준상으로 보면은 실내 온도 조절하는 게 26도 냉방시에는, 난방시에는 사무실은 20도, 좀 춥다 그러면 22도 이렇게 되는데 온도 차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냉풍과 온풍이 별반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기계실에서 가동을 할 때 냉풍이 다량으로 필요할 때 여름에 냉동기 몽땅 가동하면 좋겠죠. 하지만 중간기 계절 중간기 계절이라는 것은 봄이나 가을이에요. 봄이나 가을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굳이 냉동기를 돌리지 않아도 바깥에 외기가 선선하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서 필터로 먼지만 걸러서 그냥 냉풍으로 냉기로 활용을 해도 충분하다. 기온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중간기 계절에 외기를 도입하여 냉풍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외기 냉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 겨울철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기 냉방. 특히 이중덕트 같은 경우는 사계절 계속 냉풍과 온풍을 별도로 생산을 해서 실내 직전까지 송풍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중덕트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절실하겠죠. 냉동기를 끌 수 있는 계절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기 냉방인데 중간기 계절에 그게 가능합니다. 중간기 계절에 외기 냉방이 가능한 방식은 결국에는 무슨 방식이냐 하면은 공기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기를 들여와서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외기 냉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방식이 있죠. 그게 뭐예요? 수방식이에요. 기계실에서 그냥 물을 보내니까 공기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방식은 외기 냉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공기 방식과 관계가 있다. 그거 알아두시고 수방식 특징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뺑코일 유닛을 놔둔다 해도 외기 냉방하고 거리가 자체가 멀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각층 유닛은 어떤 것인가?
이 공조 방식을 설계 흐름이나 이런 것을 그림을 통해서 머릿속에 좀 이미지를 새겨 넣으시고, 아, 저런 구조로, 저런 흐름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특징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측면으로 외우세요. 왜? 말이 약간씩 뉘앙스가 비슷하면서 가라다가 좀 혼동되게 나와요. 그냥 말로 설명하면 차라리 간단하게 한 두어 줄로 써봐라. 그러면은 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막 쓸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뭐 덩스가 두 줄기로 됐는데 네이프를 어쩌고 이렇게 좀 쓸 거예요. 근데 가나다라로 섞어서 나오면 특징 좀 틀린 거 써라. 이렇게 하면 되게 헷갈려요, 오히려. 그래서 먼저 각층 유닛 보겠습니다. 각층 유닛. 아침에 이게 1번이고 2번, 3번, 4번. 3번. 각층 유닛 방식은 뭐냐면은 빌딩에 건물의 층별로 용도가 확연히 다른 경우입니다. 확연히 다른 경우. 지하 또는 옥상에 1차 공조실을 둡니다. 알겠죠? 1차 공조실을 둬서 1차 기계실이죠. 공조실에서 공기를 조절해요. 약간 조절하는 거. 그리고 층별로 보내서 세부적으로 조절해요. 이게 뭐냐면요. 예로 들면 백화점. 뭐 신문사. 방송국. 이런 것들도 해당돼요. 이런 시스템은 백화점 예를 들어보죠. 1층 자파죠. 왜 그렇게 계획이 되는가 하면 층별을 보세요. 1층 자파, 최상층도 보통 식품, 스냅퍼네요. 스냅퍼 맞죠? 1층 들어가자마자 음식점 있어요? 없어요. 최상층부에 경치 좋게 경치가 좋은 높은 데서 바라보면서 식사하면 좋지. 그런 것도 있는데 쇼핑을 하다 보면은 뭐 배도 고프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층별로 이제 최상층을 주는 것도 있고요. 냄새가 밑에가 음식점이 있으면 냄새가 확 올라와요. 아무래도 번지겠죠. 매장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층부에 그런 것도 있고 전망도 좋을 것이고 전망을 생각하면 음식점에서 요구하는 온도 습도가 달라요. 늘 뜨거운 화기가 나오고 조리를 하기 때문에 습도가 많이 높고요. 그리고 손님도 앉아서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많이 날 것이에요. 그리고 1층은 사람들이 백화점 들어갈 때 2층으로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공감이 좀 심한가요? 가출 타고 2층으로 넘어가는 사람 없죠? 네. 2층 창문 뚫고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죠? 1층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매 사람들이 그냥 불특정하게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도 변화도 심하고 그런 데서는 장시간 동안 이렇게 감상을 하면서 이렇게 뭐 하고 입어보고서 이렇게 하기가 어때요? 정신사나워서 안 돼요. 그러니까 1층은 뭐냐면 쓱 가다가 그냥 부담 없이 고를 수 있는 잡동사니 물건들을 많이 놔둬요. 그래서 자파가 대부분 1층에 있고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장시간 머물러야 되고 이렇게 해보고 이런 데는 오퍼너 같은 경우는 1층에 거의 없어요. 그렇죠? 2층, 3층이고요. 2층도 여성 의류는 좀 드물고요. 남성복이 주로 많이 있고요. 네? 여성 의류는 또 한쪽 어때요? 네. 사람들 많이 신경 안 쓰이게 탈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안쪽에는 3층이 있고요. 잘 생겨보세요. 층별로 용도가 확연히 달라요. 그리고 지하는 식품부예요. 왜? 냉기를 주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을 신선하게 저장하려면은
열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냉기는 밑으로 뭐예요? 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1층 딱 들어갔을 때 로비 쪽하고 지하로 딱 내려가면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은 온도가 확 다르죠? 똑같아요? 아,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거죠? 그게 다르다고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층별로 온도 습도 요구하는 것이 다른데 기계실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면은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공조실에서 기계실에서 간단하게 필터링하고 온도를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해갖고 보내면은 각 층별로 사이드에가 별도로 소형 공조실이 있어서 그 공조기에서 지하실에서 올라온 덕트에서 올라온 공기를 받아가지고 어때요? 세부적으로 조절하고 층별로 추출구로 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것이 각층 유닛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드에 건물 사이드에가 이렇게 별도로 공조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서 공조실에서 1차적으로 쭉 층별로 보내요. 네? 알겠죠? 네. 층별을 보내면은 여기서 공조기에서 받아가지고 조절을 해가지고 다시 어때요? 각 천정에다가 이렇게 뿜어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뿜어내요. 그래서 이게 1차 공조, 이게 뭐예요? 각각 다 2차죠? 네. 층별. 네. 층별을 미세하게 조절해서 보내는 것이고요. 1차는 주로 필터링만 해요. 공기를 이제 씻어주고 먼지 걸러주고 층별로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방식, 그것을 각층 유닛 방식이라고 합니다. 백화점은 이런 소비자들 소비하는 그 품목에 따라서 조금 용도가 달라지는데 신문사 같은 경우는 편집부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집중하면서 해야지 생산해야 되는 곳이 있고요. 네, 지금은 인쇄를 인쇄소에다 별도로 바뀌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자체 윤전실, 인쇄실이 있는 신문사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한 층이 뭐예요? 출판국 말고 인쇄국이에요. 인쇄. 그러면 인쇄를 하려면은 윤전기가 돌아가야 돼요. 종이 롤로 돼 크다란 종이가 쭉 지나가면서 칼날을 지키고 딱딱 절단내고 신문 착착 자동으로 접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종이에 인쇄가 잘 되려면은 롤에 말려 있는 종이가 쫙 풀어지는데, 네? 인쇄기 사이를 지나가는데 정전기가 생기면 안 돼요. 그리고 칼라가 잘 인쇄가 색깔이 칼라가 잘 나와야 돼요. 정전기가 안 생기고 칼라 잉크가 잘 찍히려면은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아야 돼요. 건조하고 날씨가 건조, 온도가 낮으면 정전기가 많이 발생해요. 겨울철에 정전기 많이 생기듯이. 그래서 그런 데는 사람 위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문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앉아서 기사를 어때요? 이렇게 쓰는 편집국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데는 사람이 위주로 쾌감용 공부죠. 네. 근데 이제 윤전실 같은 경우 인쇄하는 공간으로 넘어가면 산업용 공부에 해당되는 거죠. 겨울철에도 우통 벗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뜨뜻하게.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어머니가 아들 두 형제를 이렇게 뒀는데 4계절 동안 고민하고 고생해. 그냥 마음고생해요. 여름 되면은 큰아들 겨울만 되면서 하나 그냥 서로 장사하는 게 틀려요. 어? 네. 그 이제 우산 장사하고 원 장사하고 요즘식으로 하면은 한쪽은 빙과류 아이스크림 장사. 요즘에 겨울에도 사모니까 별로 적이 없지만 한 사람은 세탁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여름에 땀나니까 고생한다고 그러고, 응? 우리가 안 그래요? 대신에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사람은 여름이 대박이고, 겨울 되면 매출이 줄어들고, 세탁소는 또 아들은 겨울 되면 따뜻하고, 스팀 틀어놓고 오니까. 옛날에는 집신 장사하고, 우산 장사하고 이렇게 해서. 자, 이것이 바로 각층 유닛 방식.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국, 녹화 장소라든지 공개 홀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층별로 사실 용도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층별로 용도가 다르다는 것은 뭐가 다르다? 요구하는 온도하고 요구하는 뭐가 다르다? 대체적으로 습도가 다르다. 그러면은 어디 공간은 청정도는 객관이어도 되는데 청정도는 기본이에요. 청정도는 기본.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층별로 다른 경우는 각종 유니방식. 4번 멀티죠. 이제 여기는 층별이라고 했어요. 층별. 네. 층별 정도. 근데 층은 별로 관계가 없는데 건물 내가 존이 많이 나뉘었어. 존. 평면상의 넓이가 넓어서 뭐예요? 존이. 구역이 어때요? 다 다양하게 있어서 구역별로 조금씩 달라.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돼. 네, 그런 경우. 왜? 한 층으로 관통을 해갖고 층에다 다 동시에 보내버리는 그 층에서도 어때? 구역별로 그냥 다르다. 교실이 다르고, 또 컴퓨터실이 다르고, 뭐 연결을 하는 신입장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학교에. 그렇죠? 네, 같은 층이라면. 그렇다면은, 존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존이 여러 개면은, 덕트 줄기로 한 줄기로 하면 커버가 잘 안 돼요. 커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한 시스템인데, 얘기를 드려보면은 앞에 이렇게 냉풍, 온풍 따로 만들고요. 자, 이 그릴 이중덕트 앞에 했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냉풍 만들면은 요것도 따로. 여기서 믹싱 박스를 줘요. 알겠죠? 네. 아, 이거 쓰기 싫은데. 여기서 믹싱 박스로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각 뭘로? 존으로 공기를 공급해요. 네? 그러면은 이것을 각각 어떻게 이 믹싱을 하냐면은 존별로 뭐가 있어요? 실력도 조절기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절하는 것 따라서 냉풍 온풍을 섞어가지고 그 자기 존별로 공급을 받아요. 이해되셨죠? 네. 존별로 이런 것을 멀티 존 유닛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별로 용도가 다른 거예요. 네? 뭘로? 실내어 조절기로 뭘 조절해요? 믹싱 박스를 조절해요. 기계실에 있어요. 믹싱 박스는. 네. 혼합 상자를 조절한다. 그래가지고 온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단일덕트 방식이죠. 각 존별로.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존별로 단일덕트. 근데 단일덕트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별로 단일덕트가 많아지고 몇 대 배속으로 성립하는 것은 각 존별로 실내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다 따로따로 연결해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해서 신호를 보는 것에 따라서 존별로 덕트 줄기를 따라서 공급을 해준다. 저런 방식이 멀티존 유닛 방식에 해당한다. 그림상으로 각층 유닛 방식, 멀티존 유닛 방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각층 유닛 방식 공조기 개수를 보죠. 기계실이나 옥상에, 지하나 옥상에 2차 공조기 있어야 되고 층별로 다 어때요? 있어야 돼요. 공조기가 그냥 조그만 템플 유닛이 아니라 본격적인 공조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공조기 개수가 많아야죠. 네. 공조기 설치 대수가 많아져. 공조기 설치 대수가 많아지면은 조그만 장치도 아니고 점검하고 보수해야 될 곳이 어때요? 많아지죠. 네? 네. 점검 보수 범위가 넓어져. 이게 이제 각종 유입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점은 뭐예요? 층별로 용도를 맞게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돈만 많으면 뭐인지 뭐 하겠어요? 제가 지금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돈만 많다면요 화성까지 철도라도 깔지 않겠어요? 문화철도 부국을 하고
돈만 많으면요 25조를 이 모래밭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저 당진하고 제주하고 해저 밑바닥을 팠으면 그 정도 들어간다며요. 해저 저 고속 터널을 전체를 깔 수가 있다며요. 추정 예산이 그 정도 나오더라고. 그러대요. 남해 쪽하고 제주도하고 이렇게 해저로 고속 전체를 깔면은 해저 터널을 해갖고 시설을 하면 땅 파는 걸로 해서 안반쯤 뚫고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뭐 굳이 그때 막 태풍 불고 뭐 할 때 비행기도 못 뜨고 뭐 이렇게 영향도 받지 않고 시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기술력은 되니까 또 아주 세계적인 또 명물이 될 텐데 그게 한 25조 된대요. 아무튼 있잖아요. 그 녹색 라떼 제조하는 그 제조 공장 만든이라고 25조 그랬잖아요. 있어요. 500,000원과 700,500 계신 분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 저희가 들어가는데 돈만 많이 들면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는 층간의 용도가 너무나 온도 습도가 요구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공정이 설치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검이나 보수 범위가 넓어지고 설비비도 물론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공조기에서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시끄럽죠. 왜? 보세요. 지금 선풍기 도는 소리 시끄럽죠. 근데 선풍기가 아니라 선풍기보다 커. 선이 아니고 송풍기야. 선이 아니라 송풍기야. 엄청 소음기, 송풍기의 진동 소음이 덕트로가 전달이 되지 않도록 다 소음장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 송풍기 소음이 심하다고요. 공조기가 작동 소리가 심해요.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그게 층별로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공조기 옆에 공간들이 소음이 어떨까요? 소음이 있죠. 네? 층별로 공조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사이드 옆에가 공조기가 있으니까 공조기 설치로 인한 소음이 어떤다? 들리는 거예요. 아예 지하실에 있으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고층 빌딩 같은 거 보면 아예 지하실 1층, 3층 밑에 다 박아버립니다. 기계실. 지하 관계실이에요. 그러면 위에까지 올라오지도 않아요. 2층 로비로 드나드는데도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이런 경우는 층별로 공조실이 있어요. 층별로 바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조기 소음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 그 말이에요. 네, 소음 영향을 받는. 층별로 바로 옆에가 있고. 원래 소음이 전혀 없는 거, 참 조용한 게 뭐냐? 탱코인 유닛방식 같은 거, 물로 쓰고 오는 거. 네? 소리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보니 이거 조용한데 공조기가 옆에가 있으면 시끄럽다는. 자. 이거 멀티전 유닛 방식은 존별로 제어가 가능해요. 존별. 이건 층별. 이건 뭐야? 존별. 존별로 제어하기는 참 좋죠. 근데 역시 설비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덕트 줄기가 한두 줄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덕트 줄기를 주 줄기 하나 쫙 올라가고 딱딱 층별로만 어때요? 던져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실에다가 각실에다가 작게 이렇게 설계해주고. 근데 이거 주 줄기가 덕트가 그냥 막 다 지나가요. 어마어마하죠. 덕트가 많아요. 덕트의 본 덕트 줄기가 덕트 설치가 어때? 덕트가 공간이 어쩐다? 너무나 증가해요. 많아져. 종별로 증가해요. 그러면은 설비비가 많이 들겠죠. 덕트 설비 엄청 비싸요. 되게 비쌉니다. 제작비가. 함석으로 이렇게 만든 다 수공을 하고 기계를 제작이 어려워서 다 거기다 수공 생산하고 이러는데 이거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하 기계실에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덕트를 한다 그러면은 건물의 일정 부분을 다 덕트로 다 도배를 해야 돼요. 네?
가죽 버튼. 그러면 버튼을 되도록이면 짧게 해야지만 시공하는 거리가 짧고 뭔가 조금 이렇게 공간이 적어져야지만이 시설도 적게 들고 편리하게 깔끔하게.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이 공조기 설치 위치를 주 줄기가 올라가는 위치를 건물의 중앙에다 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한 줄기가 두면 거리가 점점 어때요? 멀어지니까 중앙에다 두고 간편하게 이렇게 쏘아주는 게 각 정도로. 그러면 거리가 어때요? 건물이 아무리 넓어도 거리가 어때요? 덕지 줄기의 거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응? 공조기 설치를 어디에다? 건물 중앙에다 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조기를 건물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설계비가 많이 들죠. 이게 설계비가 많이 들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쪽에는. 요즘에는 왜 저런 방식이 나왔을까? 옛날에는 빌딩, 지금에는 빌딩 전체가 용도가 같았어요. 근데 지금 복합 빌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건물 하나만 몽땅처럼 거기가 주거 공간, 뭐 쇼핑 공간, 생활 공간, 뭐 문화 공간, 막 이래서 복합 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건물이 일단 규모도 커졌고요. 단위 면적도 커졌고 거기가 다 생활이 보인다. 하나의 독립된 섬이야, 독립된 나라예요. 요즘 그런 빌딩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사무까지, 오피스까지, 생산까지 다 끝나. 출퇴근까지 다 끝나. 그런 것들 생겨난다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단일교통 하나 딱, 2인교통 하나 딱, 이게 막시가 아닌 거거든요. 이게 층별을 막 다르다 보니까. 이런 복합 빌딩도 그렇지 않겠어요? 밑에 상업공간, 어느 층 이상 넘어가면 원룸, 주거공간, 막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도 빌딩도 생기고. 뭐 롯데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막 다 있죠. 그냥 쉽게 말하면 모험, 스릴, 어드벤처, 서스펜스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모험과 스릴과 서스펜스까지 다 있어. 빌딩 하나에가 뭐 사무실뿐만 아니라 뭐 다 있잖아요. 머리 공간까지 다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복잡한 방식이 생겨나고 그만큼 공조 기술이 어때서 분화가 되고 세분화되고 많아졌다.